안녕하세요. 보존하세 서울 한그로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15년도에 저희한테 오셨다가 진단을 받으셨지만 여러가지 개인 사정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24년도에 치료를 하고 싶다고 재진단을 위해서 내원하신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년 당시 사진에서도 치주질환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렇게 뼈가 굉장히 많이 없어져 있었고 기울어져 있는 치아들도 많았고, 아마 9년 동안의 세월 동안 타 치과에서 뽑았는지 최근에 뽑힌 흔적도 보이고요. 아래쪽은 치아를 뽑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초진 엑스레이를 보면 아래쪽은 두 개의 틀니를 끼우기 위한 형태의 보철물이 들어있는 걸로 봤을 때는 환자분께서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로 같지 않나, 위쪽도 아마 부분 틀니로 사용하시다가,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 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분 틀니라는 거는 남아있는 치아한테 틀니가 지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지를 받는 치아가 정말 튼튼하지 못하다면 서서히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씹는 거는 당연히 아무리 잘 만든 부분 틀니라 하더라도 원래 건강한 내 치아의 40% 정도가 최대 수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치료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잘 심고, 제 눈에는 굉장히 예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 주변 치축에 어우러지게 적절한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되었고, 남아있는 치아랑도 어우러지게 교합 평면이 잘 형성되어서 아마 건강한 치아를 발치하기 전 상태에 못지않는 만족도를 가지고 지금 잘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을 때는 이런 엑스레이 상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언정 실제 3차원적으로는 좀 다른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축이나 각도를 잘 세심하게 배려해서 심어야지 추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치주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치아가 바르게 심어져야지 그에 따른 치아 머리 위치도 어느 정도 좋은 위치로 심어지기 때문에 강한 저장압을 잘 견딜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삐딱하게 심어져 있다면 심는 힘이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가 이렇게 뒤틀리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쓰다 보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한쪽에 많이 고일 수밖에 없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자연치아와 어우러지는 위치와 각도로 심어져야지 자연치아와 임플란트가 접하는 부위에 가급적 넓은 면적의 보철물을 서로 접촉을 시킬 수 있음으로써 임플란트 심고 나서 음식물이 많이 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하나도 안 끼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낄 수 있게, 그리고 끼더라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가장 기초인 임플란트를 심는 위치부터 고려를 해서 잘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임플란트, 특히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고려해서 심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틀니를 오랫동안 끼시던 분들은 뼈가 굉장히 부족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치조골이라는 거는 일반 다른 팔다리 몸통에 있는 다른 뼈랑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존재의 이유가 내 치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치아를 뽑고 틀니를 했다는 거는 치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앙앙앙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치아에 진동이 생기고, 그 진동이 뼈에 전달됨으로써 치조골이 내가 얘네들을 잘 서포트해야겠다, 이런 건강한 자극을 받음으로써 뼈가 유지가 되는 건데, 틀니를 쓰거나 치아를 뽑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건강한 자극이 전달이 안 됨으로써 치조골 스스로가 내가 쓸모가 없네 하면서 점차 뼈가 폭경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특히 가장 좁아진 부위가 오른쪽 위 어금니 부위인데, 골 폭경이 5.0mm 정도가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은 임플란트를 1mm 정도의 폭경을 감싸주는 게 좋은데, 그럼 3.0mm 밖에 이제 직경을 못 심게 돼요. 그러면 무리하게 심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다가 이물 반응이 일어나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임플란트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뼈를 반으로 쪼개서 벌리거나 외벽에 덧대는 뼈 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술식 없이 심기 위해서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의 얇지만 강한 임플란트, 이
이 임플란트는 직경이 3.3mm짜리 직경이에요. 이런 임플란트를 선별해서 심음으로써 4.5mm, 5.0mm 이상의 강도를 가진 충분히 단단한 거를 씹어 드실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가끔 틀니를 안 쓰시다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내 치아보다는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내 치아보다는 조금 못한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엄청난 만족도를 가지고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치료를 끝나고 나서도 의사랑 환자분이 웃으면서 이제 계속 정기검진을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전체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교체한 환자분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54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에 전체 치아가 좀 망가지는 경우 같아요. 이런 치주염 같은 경우가 후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천적인 요인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셔도 망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술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염증, 뼈가 없어진 소견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치축이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치료 계획상 오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구강을 보여주고 있고요. 치아 뿌리 표면을 보면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치아에 다 뿌리 표면에 거칠어 보이는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잇몸에는 덮여 있을지언정 잇몸 하방에 뿌리를 감싸고 있는 오래된 치석들이에요. 엑스레이 상으로 강한 흰색으로 보이는 치석 덩어리들은 간혹 남자인 제 힘으로도 떨어뜨리고 싶어도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강하게 붙어 있는 치석, 세균 덩어리다. 이런 세균 덩어리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균이 뿜어내는 미세한 독소들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뼈들이 녹는다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뼈들이 파괴되어 이렇게 없어진 것이 치주염,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풍치가 심하게 왔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뼈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거의 쓸 수 있는 치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조금 흔들리지 않는 치아가 2-3개 정도 있었지만 어차피 임플란트 사이에 독립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나빠지기 직전에 치아가 단독으로 섬처럼 있는 것은 오히려 치료 계획에 도움이 안 되고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 없기 때문에 치료 계획상 전체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할 때 환자분께서 너무 힘들지 않냐, 한 번에 꼭 다 뽑아야 되냐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는 사실인데, 치아를 뽑고 저희가 임플란트를 완성하기 전에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데, 임시 틀니라는 게 치아를 예쁘게 만들어서 만드는데 일부만 제거를 하고 임시 틀니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발치를 하고 임시 틀니를 맞춰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가 내려와 있고요. 보통 평균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 상악동 위치가 대부분의 이 정도 위치에 상악동이 있으시고, 그리고 골 파괴가 굉장히 심했고, 이렇게 염증이 심한 부위는 뽑고 나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3달에서 4달 정도 기다리면 최소한 자가골이 생길 여지도 있는 부위도 있었기 때문에 자가골이 생길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 부위는 이렇게 좀 뽑고 기다렸고요. 그리고 초기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으면서 상악동 거상술도 양쪽에 다 해놔서 두 번째 시술할 때는 그냥 단순히 임플란트만 심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물론 이 환자분은 하는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셔서 수술을 2차로 나눠서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골 밀도가 상악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상악처럼 이렇게 염증이 심했고 상악동 거상술까지 한 케이스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무조건 임플란트가 초기에 힘을 안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하악은 골 밀도가 높고 제가 원래 필요한 개수보다 3개를 더 심음으로써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한 그 위에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드려서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하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고정형으로 치아를 쓰는 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다수의 임플란트, 아래쪽에는 보통 제가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11개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3개를 더 심어서 초기 고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물론 추후에는 필요 없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서, 오히려 너무 많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사이사이에 이제 음식물도 낄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치아용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완성한 보철물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다수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시 재질의 고정형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고요. 상악은 임시 틀니를 통해서
그래도 임플란트를 완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보통은 틀니를 끼실 때 상악은 입천장이라는 단단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꽤 고정력을 얻을 수 있고 사용하기가 그래도 편한데, 하악은 혀가 있어서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려도 고정력을 얻기가 힘들고 덜그럭거리고 U자 말발굽 형태의 틀니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의 임플란트를 더 심어서 고정형으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술후 엑스레이를 보면 이 자리 3개의 임시치아용 임플란트는 제거를 한 결과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뽑고 기다렸다가 뼈도 어느 정도 생기고 상악동 거상술을 한 뼈도 충분히 단단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심고 2번째 수술까지 한 이후에 최종 3개월 기다리고 4개월, 한 7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보철물까지 완성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종 완성 임플란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평을 이루고 있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극단적으로 가까이 있는 임플란트도 없어요. 나무도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돼서 일부 나무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종마다 적절한 간격이 필요하듯이 임플란트도 이제 적절한 간격이 필요해요. 너무 가까이 심게 되면 중간에 있는 골소실이 잘 되고, 그리고 음식물이 잘 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항상 뼈가 좋은 데 심는 것이 우선이지만 뼈가 좋은 부위를 고르면서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 임플란트 간격을 적절하게 띄우고, 그리고 상하 임플란트 치축을 고려해서 심어야지, 상악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어져 있고 하악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나중에 치아를 맞부딪히게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상 이제 심는 와중에 중간중간 위아래 관계, 앞뒤 관계를 잘 고려해서 심는 것이 심고 나서 단기간에 만드는 것보다 심고 나서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에 임플란트 위치를 잡고 시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치아가 많은데 임플란트 한두 개를 가운데 심는 거는 주변에 남아있는 치아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사이에 심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이 위치를 잘 잡을 것이고,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컴퓨터의 계측을 도움을 받는데 컴퓨터의 계측이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간혹 뼈의 골질의 강도가 뼈가 좋은 데랑 안 좋은 데를 아직은 100% 컴퓨터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험 많은 술자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악 8개, 상악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각각 14개, 14개, 총 28개의 자연 치아 개수랑 똑같은 보철물을 형성해서 아주 식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 심으셨더라도 의사도 노력해야겠지만 환자분들도 6개월에 한 번씩 증상이 없더라도 초기에 처치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없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의사의 노력과 환자의 노력이 합쳐져야지 오랜 기간 건강한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케이스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